문 기자, 다른 얘기 한번 물어볼게요. 그 대통령 경호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라, 이 지시를 거부한 간부를 해임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경호처가 지난 13일에 이제 징계위를 열어서 간부 A씨에 대한 해임 징계를 결정했다, 이렇게 언론 보도들이 몇몇 개 나왔는데요. 경호처는 이 보도에 대해서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이다, 아직 현재 정해진 바는 없다라고 설명을 하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확정되지는 않았을 뿐 해임 절차가 진행 중인 건 맞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해임은 최고 수위 징계인 파면 아래 단계인데 공무원을 이제 강제로 퇴직시키는 중징계 처분입니다. 이제 경호처법에서는 5급 이상 직원의 파면과 해임은 이제 징계 의결을 거친 뒤 경호처장 제청으로 대통령이 확정이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최상목 권한대행이 확정을 하게 되겠죠. 그 최대행은 이제 아시는 것처럼 지난 1월에 그 경호처에서 체포영장 집행을 이제 방해한 혐의로 그 체포영장이 발부됐던 경호처 수뇌부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번에 체포영장 저지에 이제 반대한 그 경호처 직원에 대해서는 최권한대행이 어떤 결정을 내릴까 상당히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임 사유가 구체적으로 뭡니까? 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A 씨는 지난 1월 12일 대기 발령 조치를 당했는데요. 이제 당시 상황을 좀 정리를 해보면 1월 10일에 박종준 경호처장이 이제 사표를 내고 경찰에 자진 출석을 했습니다. 이때 박 처장이 후임 지휘부에 유혈 사태는 안 된다, 직원들을 보호해 주라, 이렇게 당부를 한 걸로 알려졌는데요. 하지만 이제 김성훈 차장이 경호처장 대행을 맡으면서 다 뒤집어졌다, 내부에서는 이런 목소리가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총을 쏠 수 있냐, 뭐 없냐, 이렇게 물었고 김 차장이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답했다는 이제 내부 진술이 있었고요. 또 윤 대통령이 체포 저지를 직접 지시하는 듯한 문자도 이제 경찰에 의해서 확보가 됐다고 전해졌습니다. 김 차장은 실제로 이제 이런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 전인 그 1월 12일에 간부회의를 소집을 했고, 알려진 대로 이 자리에서 중하게 무장 지시안이 이제 나왔습니다. 이 회에서 이제 문제의 간부 A 씨가 영장 집행을 막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크다, 또 김 차장의 책임론이 있다, 이러면서 책임론을 거론한 걸로 전해졌는데요. 김 차장은 이 회의 직후에 이제 경찰 특수단에 비밀을 유출을 했다면서 A 씨를 대기 발령 조치하고 징계위에 회부를 한 겁니다. 경호처는 이때 발언 때문에 불이익을 당한 게 아니라 군사 주요 시설물 위치 등을 이제 그 경찰 관계자를 만나서 유출했기 때문에 징계를 당한 거다, 이유를 설명을 했는데요. 하지만 A 씨는 이제 1차 체포영장 집행 불발 이후에 경찰과 경호처 상황에 대해서 이제 30여 분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눈 것뿐이다라고 반박을 했고요. A 씨 변호를 맡고 있는 이제 양태정 변호사도 비밀을 누설한 적이 전혀 없다, 김성훈 차장에게 반대 의견을 피력한 데 대한 일종의 찍어내기를 의심하고 있다라고 이제 MBC 취재진에게 직접 밝혔습니다. 경찰 국수본 쪽도 보안 사항을 전달받은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변호사님, 이 얘기가 나올 때 지시를 따르지 않은 직원에 대한 보복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왔어요. 경호처의 지금 이 조치 어떻게 보십니까? 당연히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대해서 발부한 영장을 집행하고 그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협조하고 해야 하는 것이 국가 공공기관들이 당연히 해야 할 역할입니다. 너무나 이제 상식이 무너지다 보니까 사법부가 발부한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물리적인 충돌을 우려해야 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런 상황을 야기하고 그런 위법한 지시를 하고 주도했던 그런 공직자에 대해서 당연히 각각의 공직자들은 그런 부분들이 법률적으로 위법하다는 것에 대한 이의를 제기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준법적인 절차들을 진행할 것을 요청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상권 분립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각 층위마다 공직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나름의 양심에 따라서 법에 따라서 각자의 절차들을 지키고자 하고 이것을 위법한 지시로 누르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저항함으로써 지켜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지는 것은 무엇이냐. 결국은 우리가 또 다루겠지만은 김성훈 차장에 대한 영장이 계속적으로 발부가 안 되는 것, 제대로 된 수사가 안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이미 그 수사기관에서 입건을 했습니다.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수사와 집행이 이루어지지가 않다 보니까 오히려 적법적인 절차를 따르고자 하는 사람한테 인사보복을 대놓고 진행하는 상황들이 벌어졌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문 기자, 그 경찰이 그래서 고검에 영장 심의를 신청을 했고 결론이 났잖아요. 네. 그런데도 왜 아직까지 이렇게 소식이 없는 겁니까? 네, 그래서 이제 비판의 목소리가 거셌고요. 오늘 조금 전에 오늘 중으로 이제 영장을 재신청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렇게 되면 김성훈 차장에 대해서 이제 4번째로 영장이 신청이 되는 겁니다. 당초 이제 서울 서부지검이 구속영장 신청을 번번이 반려하면서 이제 김성훈 봐주기란 비판이 거셌었잖아요. 이제 경찰 내부에서도 이제 불만의 목소리가 커졌기 때문에 영장 재신청이 빠르게 이뤄질 거나 이제 전망이 많았었는데 결국 이제 오늘 11일 만에 영장 재신청이 된 겁니다. 이제 영장 신청이 가장 늦어진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이 꼽히는데요. 예전에 1월에도 이제 대통령 경호 때문에 그 불구속 수사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주장을 펼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불구속 수사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땐 또 다시 이제 영장이 기각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경찰 쪽에서 이 부분을 좀 더 보강해서 영장 청구를 하겠다라고 밝혔었고요. 오늘 이제 재신청이 이루어졌는데 이게 과연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번에 영장이 신청되면 어떤 결론이 날 거라고 보십니까? 네, 심의 제도를 만든 취지를 네. 봤을 때 당연히 거기에 따라서 영장을 이제 청구를 하는 것이 맞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미 지난번에 즉시항고 포기로 검찰 자체가 도대체 왜 이렇게 움직이고 너무나 당연한 법적인 절차들을 왜 이행을 안 하는지에 대해서 상당한 비판과 문제의식이 제기된 상태인데 이 상황에서 이제 김성훈 차장에 대한 또 다른 영장심의위원회 결정에도 불구하고 지금같이 또 영장을 청구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이거 자체가 별도로 범죄가 될 수 있는 혐의점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 오늘 잠깐 우리가 다룬 것처럼 인사보복까지도 대놓고 할 정도로 어찌 보면은 가장 중요한 범죄 피의자 중에 하나로서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이 지금 영장도 청구되지 않은 상태에서 증거를 인멸하거나 혹은 자신의 범행에 협조하지 않은 사람들한테 공공연하게 보복을 하고 있는 것들이 자행되고 있는데 거기서 수사기관이 특히나 영장 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검찰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은 그래서 굉장히 심각한 직무유기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이미 늦어진 것도 문제지만은 이제 최종적으로 또 영장 청구를 안 한다고 한다면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러한 결정을 한 담당자들의 또 심각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검찰이 어떻게 할지 좀 봐야겠습니다. 두 분 말씀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